부정적인 무의식은 나의 잠재력을 가둬놓는다. 그럼 우리는 왜 부정적인 무의식을 갖게 되었을까? 인간의 본능일까? 나의 성격 탓일까? 아니다. 무의식의 많은 부분은 성장기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부모와 형제,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예를 들어보자. 한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줄 아니? 내가 내 나이였을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못 갔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마 익숙한 말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말에는 매우 나쁜 암시, 즉 부정 암시가 숨겨져 있다. 이 부모는 자신의 실패를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서라는 지엽적 이유에서 찾고 있다. 그는 정말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을까? 혹은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을까? 반대로 좋은 학벌과 직장만 얻으면 성공이 보장되는가? 아니다. 좋은 학벌을 갖고 있다는 건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 시작할 때 출발선이 조금 더 나은 것 정도이지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대학을 진학한 뒤에는 실전 능력을 쌓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분야든 모든 지식이 재화 창출이나 이익의 발생으로 연결되고 증명되어야 한다. 실전에서 통하는 지식이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지식이 된다. 실전 능력이란 것은 대학에서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키워야 하는 것이다. 사회 분야별로 잘 기능하는 선배들을 보고 그 차별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더 대단하게 가다듬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된다. 아직도 자신의 무능함을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좋은 직장을 못 얻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생각을 주입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 성공하려면 자신이 하는 일에서의 결과물이나 성과가 남들과 반드시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별화된 능력을 최대한 남들에게 알리고 가능하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한 자라면 어떤 분야든 인정받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부정암시에 대해 독일 심리치료사가 연구한 결과가 있다. 부모가 3, 6세에 해당하는 자신의 자녀에게 하루 평균 몇 번의 부정암시를 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것이다. 부정암시를 주는 말은 다음과 같다. 하지마, 못해, 할 수 없어, 안 돼, 불가능해, 그건 힘들어, 어려워. 이런 부정적 단어들을 하루 평균 33회 이상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 자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들이겠지만 본인들이 자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러한 부정적 암시와 단어들을 듣고 성장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타고난 적극성과 호기심조차 훼손당하게 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생각의 기반이 약하고 특히 부모에게 매우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최면에 빠지듯이 수용적으로 부모의 말을 무의식에 내면화시킨다. 아이는 부모가 어떤 종류의 암시를 주든 스스로는 걸러낼 수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갖기 전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바로바로 내면화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받아들인 암시는 아이의 자아 형성과 성격의 발현,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 등 아이의 인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암시를 받아왔는지 곰곰이 분석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신의 무의식 속에 형성된 잘못된 암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느 정도는 다시 걸러낼 수도 있게 된다. 내가 7살 때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나에게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셨다. 구구단이 무엇인지, 왜 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씀도 없이 공포스러운 분노가 분위기 속에서 주눅이 들어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나를 호되게 야단치시며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매를 때리셨다. 그렇게 한참을 맞고 울면서 구구단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또 아버지가 남기신 날카로운 비난의 말들을 생각하며 자책하고 우울했던 것 같다. 그 후로 아버지는 나에게 더욱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나의 어린 시절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 마냥 항상 주눅들고 우울했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감정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서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고 자꾸 아버지를 피하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나를 보고 아버지는 사내 자식이 왜 아버지를 피하려고 하며 어머니와 이야기하느냐고 야단치신 적도 있지만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아버지와의 좋지 않은 기억들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한 나도 이렇게 아버지에 관한 감정만큼은 완전히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을 보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요즘에야 체벌이 많이 줄었지만 나와 동시대 혹은 이전 세대라면 이런 일을 겪으며 자란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이다. 아마도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강한 교육을 하셨을 테고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넌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도대체 내가 잘할 줄 아는 게 뭐냐, 무능한 녀석아 등등의 부정 암시를 받는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성공을 가로막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물이 된다.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고 주눅이 든다. 무엇인가를 시작도 하기 전에 부모로부터 혹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던 수없이 많은 부정 암시가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먼저 떠오르고 두려워지는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하자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성장했고 독립적 인격체로 자라났다. 또한 부모 역시 그저 윗대로부터 잘 들어온 잘못된 개념을 계속해서 물려주었을 뿐이다. 나의 아버지도 그러했다. 아버지는 내게 무척 엄격한 분이었지만 집 밖에서는 그렇지 않으셨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어른을 소개해 주시며 큰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시거나 이분을 작은아버지로 모셔라 라고 하셨다. 하지만 의형제를 맺고 얼마 가지 못해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누가 조금만 편을 들어주면 온갖 인정을 베풀며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아버지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것은 훗날 무의식을 공부한 이유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당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셨던 것이 분명하다.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목말라 계시다 보니 자신에게 관심을 갖거나 조금만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시면 무의식적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들을 당신의 마음 깊이 들어오게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들이 아버지에게 전과 같은 관심을 주지 않거나 당신의 말을 수용하지 않고 대립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들을 바로 배척하고 척을 지셨다. 이런 반복적인 패턴은 아버지가 의식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 충족되지 못한 인정 욕구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행동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주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타인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쉽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주셨고 어머니를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도 당신의 부모님께 온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성장하신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었다. 그래서 두 분은 당신들의 마음과 다르게 자식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비슷한 부정 암시를 되물림하며 당신이 받은 상처와 결핍을 그대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리라. 난 다행히 일찍부터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무의식을 공부하고 자기 최면을 통해서 올바른 준거를 갖게 되고 나의 생각과 신념의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었다.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지만 내가 하는 일에 정신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성장했고 거기에서 오는 행복과 인정을 충분히 받으면서 부정적인 자아상도 많이 치유되고 심리적으로도 더욱 건강해졌다. 이것을 승화라고 한다. 사실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나는 외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매우 컸다. 그래서 무리가 될 정도로 일을 많이 하면서 최근 몇 년까지도 워커홀릭과 같은 삶을 살았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심리적, 정신적 성장을 돕고 감동을 전하는 일이라서 그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피드백을 받을 때면
더욱 힘이 나고 심취하게 되어 일에 매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평생을 결핍된 욕구를 채우고자 일에만 몰두해서 살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정신적으로 정말 많은 치유를 받았다.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동시에 내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나는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고 관심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내는 부족한 나로 인해 상처를 받고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명한 아내는 내가 잘해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며 함께 아파하고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나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관계의 특성과 한계들을 공감해 주었다.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인데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나 방식이 왜 서툴고 심지어 조건부적이라는 느낌을 주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내가 받은 조건부적인 사랑을 내 아내에게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나는 무의식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진정한 인생의 성공까지 이루게 된 것이다.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나 역시 기존에 형성된 무의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지 모른다.